안녕하세요. 결국은 또 우리 2학기 때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또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또 생겼습니다. 자, 수능 전까지 음, 여러분 이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수업하는 학급 2시간씩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마지막 부분 통계 부분 수업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에 비해서 약간 번거로움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시간 동안 공부해야 될 내용은 이제 통계적 추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모집단의 특성을 표본을 이용해서 조사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저번에 지난 수업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구체적인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모집단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모집단의 일부를 가져온 표본의 데이터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성질을 다시 반대로 추정해보는 그런 작업이 바로 통계적 추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사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크기가 있고요. 큰 N으로 대기 표시하죠. 그리고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있을 것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궁금하죠.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가 궁금한데 바로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전수조사가 힘든 경우에 크기가 스몰 n인 표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표본에서 얻어진 평균을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 여기에 표본 표준 편차가 있을 것이에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이제 고등학교 통계에서 하는 작업은 모 평균 m의 값이 대략적으로 얼마쯤 될 것인가를 추정해 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본 평균의 특성에 대해서 또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표본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표본 추출에 있어서 비보건 추출과 보건 추출의 차이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부분 우리 이제 고등학교 통계학에서 다루는 추출은 보건 추출이에요.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 전체 모집단에서 별량 중에서 하나를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그 데이터를 다시 원래 자료에 돌려놓고 다시 또 표본을 구성합니다. 또 뽑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표본에 들어갔던 데이터가 다시 또 또 추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이제 이론적인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론 전개하기에는 이렇게 보건 추출로 전개를 하는 것이 또 다루기가 또 쉽습니다. 간단한 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모집단이 이렇게 1, 2, 3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모집단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모집단의 크기가 3인 집단입니다. 뭐 이렇게 크기가 작은 모집단이면 그냥 데이터 조사하면 되지만요. 여기는 이제 표본 추출의 예를 한번 이해해 보기 위해서 들었던 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확률 분포로 이해해서 각각 지금 X에 들어있는 1, 2, 3 하나의 원소를 추출할 때 그 원소가 뽑힐 확률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이니까 확률 분포로 이해를 해도 좋고 바로 그냥 평균 계산해 볼게요. 평균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평균 계산하면 EX 계산하면 얼마가 되나요? 2가 되죠. 이게 바로 여기서 모평균에 해당합니다. 모평균 값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것에 분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 썼네요. 여기 바로 쓰면 안 되죠. X 모분산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균이 2니까 편차가 얼마씩 나오나요? 마이너스 1, 0, 1 제곱해주면 다시 1, 0, 1 이 세 개의 데이터의 평균이죠. 3분의 2 값이 얻어지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모 분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 표준 편차는 근호를 씌운 값이죠. 이건 3분의
루트 6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이 여기서의 모 표준 편차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여기서 표본 추출을 하려고 하는데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자, 복원 추출로 한번 데이터들을 한번 뽑아내 볼게요. 복원 추출이니까 한번 뽑았던 데이터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또 추출해 보는 거죠. 자, 하다 보면 자, 첫 번째 뽑혀진 표본을 구성할 때 첫 번째 뽑혀진 데이터를 먼저 첫 번째 순서상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1이 뽑혔다고 해 볼게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자, 1이 뽑혔고 복원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데이터를 뽑을 때 다시 1이 또 뽑히는 상황도 생기죠. 그리고 첫 번째 1 뽑은 다음에 두 번째 뽑을 때 1이 아닌 데이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뽑히는 경우들도 생길 겁니다. 자, 같은 데이터가 뽑힐 수도 있고 또 뽑히지 않는 경우도 좀 생겼네요. 이 경우들을 조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쪽에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편의상 나중에 또 그런 의미를 다시 이제 또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표본을 추출할 때 첫 번째 뽑혀진 데이터를 큰 X1 쓰고 두 번째 데이터를 큰 X2 이렇게 쓰겠습니다. 대문자로 준 것은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변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첫 번째 데이터를 뽑을 때 첫 번째 뽑은 데이터가 1 뽑히는 경우가 있고 2 뽑히고 3 뽑히는 경우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 뽑은 데이터도 1, 2, 3 이렇게 뽑히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실제 표본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자, 이 경우 첫 번째도 1 뽑히고 두 번째도 1 뽑히는 경우에 표본이 1, 1 이렇게 표본이 구성되는 경우도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쭉 써버릴게요. 1, 2, 1, 3 이렇게 표본이 구성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기는 2, 1, 2, 2, 2, 3 이렇게 표본 구성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지금 크기가 2인 표본들을 가능한 표본들을 다 보려고 합니다. 3, 1, 3, 2, 3, 3 이렇게 표본들이 구성될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 하는 작업은 모집단의 크기가 3인 그런 표본에 대해서 표본의 크기가 2인 그런 표본들을 복원 추출로 좀 뽑아본 상태인데요. 표본의 종류가 몇 종류가 나오나요? 또 표본의 개수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가능한 표본이 종류가 몇 가지 나오죠. 지금 일단 표상에서 보면은 9개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자료를 제시하면 당연히 친구들이 의문이 들 거예요. 선생님, 이 뽑긴 뽑았는데 첫 번째 1 뽑히고 두 번째 2 뽑힌 이 데이터하고 첫 번째 2 뽑고 두 번째 1 뽑은 이 데이터는 실제 표본 구성하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하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복원 추출을 했을 때 이 두 표본은 같은 표본일까요? 서로 다른 표본일까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표본을 서로 다르게 취급합니다. 자, 구성을 보면은 표본의 구성은 1, 2, 1 같은 데이터로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복원 추출일 경우에 이 두 표본을 서로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거 노랗게 동그라미 친 이 두 표본을 서로 같게 본다면 표본을 구성하는 원소가 1, 2로 구성될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이 경우에 9분의 2가 되죠. 9분의 2가 됩니다. 그런데 표본을 구성하는 원소가 1, 1로 구성된 이 표본이 있죠. 자, 표본이 이렇게 구성될 확률은 얼마가 되냐면 이런 경우에는 9분의 1이 됩니다. 자, 표본 추출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앞쪽에 언급되어 있죠. 모집단에서 표본 추출할 때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추출돼서 만들어진 표본들이
각각 표본이 이렇게 구성될 확률이 다 동등해야 좋은 추출이 됩니다. 자, 특정 표본이 이렇게 구성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면 이것은 더 좋은 추출로 볼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복원 추출을 할 경우에는 아까 같이 뽑힌 순서가 다르게 되면은 서로 다른 표본으로 우리가 취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 추출을 할 경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표본의 개수는 어떻게 보냐면요. 9개죠. 이 9개 구성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모집단의 원소 개수가 3개였죠. 거기서 2를 중복해서 뽑아주는 중복 순열수 이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9개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이게 복원 추출했을 때 가능한 표본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비복원 추출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봅니다. 비복원 추출의 경우에는 방금 같이 뽑아내진 우리 샘플 중에서 어떤 표본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원소가 추출되는 그 표본들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대각선에 있는 이 표본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비복원 추출일 때 그러면은 원소 구성이 서로 같은 경우에 이것을 같은 것으로 볼 것이냐 다른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의문이 또 생길 건데요. 이 경우 보세요. 이 경우에는 표본이 1, 2 이렇게 뽑힌 순서대로 봤을 때 이렇게 구성된 이 표본과 2, 1로 구성된 표본을 같은 표본으로 취급해도 좋고 다른 표본으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구성될 확률은 서로의 다른 표본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각 이 표본이 구성될 확률이 얼마가 되나요? 다른 표본으로 구성될 확률이 각각 1, 2로 구성될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이것은 이제 6분의 1이죠. 2, 1로 구성될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표본 평균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표본 평균을 계산하면 1, 2 두 개의 데이터를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1.5의 값을 얻죠. 자, 1.5 표본 평균이 1.5 값을 취하게 될 확률이 얼마가 되나요? 6분의 1과 6분의 1을 더해서 6분의 2, 3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표본을 서로 같은 표본으로 취급했다면 표본이 이렇게 구성될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 경우에 표본 평균도 1.5입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표본으로 취급했다 하더라도 표본 평균이 1.5가 될 확률이 똑같이 3분의 1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경우에 각각의 주어진 표본들의 뽑혀질 확률이 동등하기 때문에 비복원 추출을 하는 경우에는 순서를 고려해서 표본을 구성하든지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표본을 구성하든지 확률 분포에 표본 평균의 분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대부분 비복원 추출을 할 경우에는 그냥 동시에 뽑아버립니다. 동시 추출을 많이 합니다. 자, 편의상 그래도 이 뽑은 순서를 고려해서 여러분이 표본의 개수를 구성한다면 비복원 추출인 경우는 몇 개의 표본이 구성됩니까? 어집단에서 원소 3개 있었죠? 거기에서 2개 원소를 뽑아서 배열하는 순열의 수가 되겠습니다. 6가지 가능하고요. 그냥 2개를 동시에 뽑아낸다면 3C2에서 3가지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비복원 추출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복원 추출할 경우에 뽑힌 순서까지 고려해서 표본을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 표본을 구성한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3번 보세요.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이제 추출합니다. 그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가능한 표본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먼저 한 개씩 복원 추출. 복원 추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다르면 다른 표본이죠. 네, 표수 몇 개가 되집니까?
5파이 2에서 25개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한 개씩 비보건 추출했다. 이 뜻은 뽑힌 순서를 고려해서 표본을 구성한다. 그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몇 가지 얻어집니까? 5p 2 얼마 얻어집니까? 20까지 이렇게 얻어지겠죠. 동시에 두 개를 추출하는 경우는 5개의 모집단의 원소에서 두 개를 동시에 골라내주면 됩니다. 이 경우 10가지의 표본이 나옵니다. 자, 2번하고 3번의 경우, 이 경우에도 표본의 개수가 이렇게 차이 나지만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구해 보시면 같은 값을 얻게 됩니다. 표본 평균 확률 분포는 이제 바로 이제 뒤에서 여러분께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같이 모집단의 데이터를 지금 알고 싶어 하는데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런 값들을 우리가 모수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모수라고 합니다. 모수를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 바로 알아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크기가 n인 표본을 구성해서 표본을 구성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각각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추정하는 것은 표본 그 하나에 대해서 그 특성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 표본에서 얻어진 그 특성을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할 일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크기가 n인 표본을 구성할 때 대문자를 썼죠. x1, x2, xn 이렇게 썼습니다. 이 뜻은 이제 변수라는 뜻입니다. 표본을 스몰 n인 크기를 갖는 표본을 뽑을 때 각 표본을 구성하는 값들이 다 변하죠. 어떻게 표본을 뽑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뽑은 데이터, 두 번째 뽑은 데이터 이것들이 값이 변하기 때문에 다 변수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하더라도 다 변하게 되어 있죠. 표본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다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변수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특정한 한 표본에 대해서 작업을 한 결과를 나타낼 때는 정확한 수치를 나타낼 때는 이것들도 다 소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x바 모양이 똑같긴 합니다만은 작은 스몰 s 제곱 스몰 s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소문자로 쓰여져 있다면 이것은 구체적인 작업을 한 그 특정 표본에 대한 한 데이터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본 평균을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모집단이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모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기 n인 표본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랜덤하게 여기서 저 같은 첫 번째 데이터를 x1, 또 두 번째 데이터를 x2 이렇게 써요. xn 이것들이 어떻게 뽑힐지 모르니까 이것들 다 변수이죠. 이걸로 구성된 이런 표본을 생각합니다. 자, n개의 데이터가 모여 있죠. 이것들이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니까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표본 평균식을 얻습니다. 표본 평균식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표본 추출한 다음에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평균을 낸 것을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 이것은 변수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래 언급되죠. 모평균 m은 상수지만 표본 평균 x반은 추출한 표본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이다. 확률 변수라고 이제 표현된 것은 이 표본 평균의 값에 대해서 확률이 대응될 수 되기 때문에 확률 분포를 이루니까 확률 변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단 확률 쪽보다는 변수라는 이 표현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 통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표본 분산도 이제 변수인데요. 표본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표본 분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표본에서 얻어진 표본 평균을 각 이 표본의 데이터들, 표본의 별량들에서 빼서 편차가 되겠죠. 여기 보인 거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표본에서의 편차입니다. 편차를 각각
제곱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평균을 내면 되죠. 자, 더해서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걸로 나누고 있습니까? 예, 특이하게 n 빼기 1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기가 n이니까 자료 개수가 스몰 n이니까 스몰 n으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특이하게 표본 분산은 n 빼기 1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표본 표준 편차는 여기에 제곱근을 씌운 양의 제곱근을 우리 표본 표준 편차로 택하죠. 자, 왜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지 않는가는 왼쪽에 살짝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하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설명이 조금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조금 이제 드려볼 건데요. 이해가 되면 받아들여 주시고 안 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들은 모집단의 어떤 모수를 알기 위해서 뭔가 이제 추정치를 가지고 좋은 추정치를 만들려고 좀 노력하는 거예요. 자, 뒤쪽에 이제 증명 없이 간단하게 예제를 보고 언급을 하긴 하는데, 아까 방금 우리 구했던 표본 평균 있죠? 표본 평균에 대해서 이것들의 평균을 내보시면 뭐가 되냐면 모평균이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표본 평균들을 다 구해서 그것들이 평균을 내면은 모평균이 된다는 뜻이죠. 이러한 추정량을 보고 우리가 불편 추정량이라고 해요. 표본 평균 x반은 모평균 m의 불편 추정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편이라는 뜻은 뭐 편하지 않다 뜻은 아니고요. 편중되지 않았다,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좋은 추정량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추정량의 특성을 조사할 때 이 불편성, 치우치지 않는 특성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특성으로 봅니다. 통계학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불편 추정량이라고 그러는데, 불편성 때문에 이건 괜찮은 추정량이 되죠. 그럼 아까 이제 우리가 n/1로 나눴는데 그냥 이거를 n/1로 나누지 않고 그냥 n으로 나눴다면, n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n으로 나눠서 그냥 표본 분산을 그렇게 다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n으로 나누었을 경우에 표본 분산에 대해서 평균을 냈을 때 뭐가 나오면 좋은 불편 추정량이 될까요? 예,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것이 그대로 모 분산이 나오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n으로 나누게 되면은 값이 같지 않다는 거죠. 같지 않아요. 그래서 불편 추정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n/1로 나눴다면 그 경우에 표본 분산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해 보시면 모 분산이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추정량이 된다고 보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제 21세기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에서 표본 분산의 경우에는 제가 n/1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을 교육과정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배울 때는 그냥 n으로 나눠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n/1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고 구체적으로 계산하라고 문제에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표본 분산은 이렇게 주어진다고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표본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뭘 조사할 거냐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확률 분포란 말보다 이 표본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될 거냐, 표준 편차를 내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표본 평균이 갖는 특성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표본의 특성이 아니에요. 표본 평균의 특성들을 지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표본 평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분포를 갖는가를 살펴봐야 그것들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성질을 이용해서 모 평균을 추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방금 살짝 언급드렸던 뭐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 모평균이다, 그런 예를 이제 교과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길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한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표본 평균의 특성을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 살펴봤던 예제 있죠? 자, 모집단의 구성이 1, 2, 3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크기가 2인 표본을 구성할 때 복원 추출로 갈게요. 복원 추출을 해서 복원 추출로 이 표본 평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살펴봤듯이 모 평균 m은 얼마가 됩니까? 이 경우에 2였죠. 그리고 모 분산, 계속 실수하네요. 모 분산, 이건 얼마였냐면은 3분의 2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자, 이때 제곱근 씌우면은 이제 모 표준 편차가 될 거고요. 자, 크기 n인 표본 다시 한번 고정하는 과정 볼게요. 자, 첫 번째 데이터 x1, x2 여기 1, 2, 3, 1, 2, 3. 좀 번거롭지만 간단히 학점에 보는 예제니까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표본이 1과 1로 구성되는 거 1, 2, 1, 3 이렇게 구성되고 여기 2, 1, 2, 2, 2, 3 그리고 3, 1, 3, 2, 3, 3 이렇게 구성된 표본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 표본들에 대해서 표본이 9가지 종류가 나타났죠. 자, 표본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자, 표본 평균 어떻게 계산합니까? 표본들에서 얻어진 이런 데이터들을 다 더해서 뭘로 나누죠? 표본의 크기로 나누죠. 자, 첫 번째 표본 1, 1, 2 표본에 대해서 표본 평균은요. 2개 더해서 표본의 크기 2로 나누니까 표본 평균이 얼마가 됩니까? 빨간색으로 쓸게요. 1 얻어지죠. 그 다음에 1, 2 이렇게 구성된 표본은 어떻게 됩니까? 더해서 2로 나누니까 1.5 1, 3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는 표본 평균이 2죠.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쓴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 이제 각 표본 평균 데이터들입니다. 자, 2, 1로 구성된 경우에는 1.5, 2, 2로 구성된 경우에 평균 2, 2.3 경우에 1.5, 자, 3, 1로 구성된 경우에 표본 평균 2, 3, 2로 구성되면 얼마가 되나요? 이쪽에 2.5 여기 있죠. 2.5. 자, 3, 3으로 구성되면 3 이렇게 나타나지죠. 자, 표본 평균들이 변수라고 했습니다. 가능한 표본 평균들을 모두 살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1, 1.5도 되고 2분의 3이라고 쓸게요. 3. 그 다음에 또 2도 가능하고요. 2분의 5, 2.5였죠? 3. 이렇게 5가지 종류의 표본 평균들이 얻어지네요. 예. 표본 평균은 표본을 어떻게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값들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작업은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보고 표본 평균의 평균을 진짜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한번 살펴볼게요. X바 그리고 그것들의 확률입니다. BX바 볼게요. 가는 값들이 1, 2분의 3, 2, 2분의 5, 3 이렇게 얻어지죠. 표본 평균이 이렇게 구성될 확률 각각 계산해 볼까요? 표본 평균이 1일 확률 얼마입니까? 전체 표본 9가지 중에서 1, 1, 2 표본만 표본 평균이 1이죠. 확률이 9분의 1입니다. 표본 평균이 2분의 3, 1.51 확률은 9분의 2. 표본 평균이 2일 확률은 9분의 3, 3분의 1이겠습니다. 표본 평균이 2.51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이것도 9분의 2. 그리고 3일 확률은 9분의 1이죠. 확률 분포가 구성이 됐습니다. 자, X바의 분포가 이렇게 되니까 자, X바 표본 평균의 분포 한번 볼까요? 표본 평균의 분포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게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나타날 때 계산하는 방법 기억나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서로 대칭 모양으로 분포가 이루어지고 데이터들은 간격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중앙값이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표본 평균, 저 X바의 평균이 얼마가 나옵니까? 2하고 얻어지죠. 어떤 값하고 똑같게 얻어지나요? 모 평균의 값과 똑같아진다는 것을 이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바로 모 평균하고 같아지게 됩니다. 이런 특성이 얻어지죠.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하고 같아집니다. 이제 해볼 작업은 저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을 한번 뽑아 볼 거예요. 자, 분산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보시면 지금 X바의 평균이 2였습니다. 자, 요 2였으니까 이 값을
자, 이 x바들이 갖는 값에서 다 우리 이제 빼줄 거예요. 편차를 계산할 겁니다. 1에서 2 빼면 여기 마이너스 1, 2분의 3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0, 2분의 1, 1이죠. 얘들을 제곱해서 평균 내면 됩니다. 제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좀 좁지만 쓸게요. 1, 4분의 1, 0, 4분의 1,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1 얻어집니다. 자, 초록색으로 표시된 값들을 서로 다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될 건데,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으로 나타난 거 보이시죠? 자, 오른쪽에 있는 값들만 계산할게요. 4분의 1에다가 뭘 곱해주면 됩니까? 4분의 1에다가 9분의 2 곱하고 1에다 9분의 1 곱한 값을 두 번 나타내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죠. 자, 계산해 보시면 얼마 더집니까? 앞쪽에서 나쁜되고 9분의 1, 뒤에서 9분의 2 해서 어떻게 얻어지나요? 그래서 얻어진 값은 얼마가 얻어집니까? 3분의 1 이렇게 얻어졌죠. 자, 우리 모 분산하고 비교해 볼까요? 모 분산의 값이 얼마였습니까? 시그마 제곱이 3분의 2였죠. 그 값을 뭘로 나눈 결과가 나타나집니까? 시그마 제곱을 2로 나눈 결과죠. 자, 여기서 이 2의 값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뭐에 해당합니까? 표본의 크기 2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 값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한 이그젠플을 통해서 지금 살펴본 건데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하고 같아지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가 됩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모 분산을 얘들로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이 됩니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m이 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모 분산이 됩니다. 이 결과를 지금 간단한 이그젠플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좀 더 이제 좀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이그젠플들은 좀 모집단의 크기도 좀 더 크고 좀 그런데요. 한번 다시 확인을 위해서라면 한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실 의향이 있으면 한번 다뤄보세요. 결과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내용 정리합니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입니다. 모 평균이 m이고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이 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 m,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주 말 복잡하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얻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보셨습니다. 간단한 보기 보도록 할게요. 자, 모 평균이 10, 모 표준 편차가 3입니다. 10이고 모 표준 편차가 3인 그런 모집단이 있어요. 크기가 얼마인 표본을 추출합니까? 25죠. 25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 및 표준 편차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그대로 모 평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x바의 평균은 10. 그리고 x바의 분산이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아까 얻어진 여기서 모 표준 편차가 3이니까 모 분산은 얼마겠습니까? 9겠죠. 9를 뭐로 나눠주시면 됩니까? 25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25분의 9가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근호를 씌워준 값이죠. 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5분의 3 이렇게 얻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간단한 예를 통해서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이제 생소한 용어들도 많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반복해서 이런 교과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요. 자, 그리고 문제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문장형으로 이제 주어지는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유형이죠. 어느 아파트에서 가구당 하루에 배출하는 음식물의 쓰레기 양은 평균 860이고
표준편차가 60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36가구를 이미 추출해서 가구당 하루에 배출하는 음식을 물 쓰레기량의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시오. 모집단의 특성이 이미 주어져 있죠. 모집단에 대해서 자 평균 80, 8 60 이것이 바로 모 평균에 해당할 거고요. 표준편차 60 이것이 바로 모 표준편차에 해당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바로 36이죠. 이때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2x 바를 물어본 것이고요. 표준편차 시그마 x 바 이거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 그대로 얼마가 된다고요? 모 평균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예, 860 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계산하면 되죠.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루트 n번분의 시그마였죠. 자, 아까 우리 모 표준편차 얼마였어요? 60이었죠. 표본의 크기가 36이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얻어집니까? 10하고 얻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건 뭐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방금 여기 설명한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부 친구들이 여기서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할 때 항상 이 특히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이쪽 이해할 때 이거를 절대로 표본 분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표본 분산 이거하고 전혀 같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표본 분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표본 평균의 성질을 조사하는 거예요. 표본 분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아닙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또는 분산하고 이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을 이해할 때 가끔 인터넷 강의나 이런 데 보면은 약간 잘못 소개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모 평균을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300명인 학급에서 학생 수가 30명인 학급 10개 학급이 있다. 그럴 때 모 평균은 300명 전체의 평균, 그리고 표본 평균은 각 반의 평균, 그리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각 반의 평균의 평균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각 반의 평균의 평균이 아니에요. 일반부터 10반까지 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0명으로 된 10개의 반의 평균을 내서 각각 평균을 낸다 그 뜻이 아닙니다. 300명의 학생이 있으면요. 그 중에서 보건 추출을 할 경우에 크기가 30인 표본을 뽑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표본의 개수 몇 개나 나타나나요? 무려 300의 30제곱까지가 나타납니다. 10개 반 안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면 10개 반 각각 평균 내서 내면 된다 그 뜻이 아니고 300명의 학생 중에서 이건 이제 보건 추출을 했습니다만 뭐 우리 비보건을 해볼까요? 그냥 통시 추출을 해볼까요? 300씩 30이죠. 요 개수만큼 한 학급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본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해요. 10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그 설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기초적인 이론 설명 때문에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표본 평균의 분포와 정규 분포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공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설명이 좀 길어지고 좀 딱딱하고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잘 반복해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모평균 추정 공식으로 다시 여러분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